대출 규제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이제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환치기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용해서 하는 환치기가 많이 성행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적발이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외로 막 도주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으면 결국에 소송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하실 때부터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피솔링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매일 땀에 삐질삐질 쩔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이게 외국인이 더 쉽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저희 부동산 법률 예술 노후의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국민 청원 등에서도 그렇고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너무 쉽게 산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5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쉽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까요? 최근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작년 대비 상반기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대출 규제를 이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 지역에서 LTV 40% 적용을 받으시니까 9억 넘으면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밖에 대출 안 되거든요. 그렇고 15억 넘으면 아예 대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취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외국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대출 규제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이제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세법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과세 당국에서 좀 적발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탈세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과세 당국에서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죠.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다 한 채씩 산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한 세대인지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정부에서.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다 중과세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갭이 엄청 크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사실 중과세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긴 외국 은행에서 빌리는 거면 저희 나라처럼의 이런 규제들은 많이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나요? 진짜 적용되지 않는구나. 법적으로 세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에 정해져 있는 제한이라던가 이런 건 외국인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국내에 있는 은행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적용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과세 당국에서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적발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국내 아파트 불법취득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61명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840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떤 부분에서 좀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이랑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적발된 걸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로 불법 자금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취득했는데 신고 안 한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불법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에 가장 큰 게 최근에 이제 환치기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용해서 하는 환치기가 많이 성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치기라는 거는 외국환 거래법에 이제 등록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제 돈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 무등록,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이제 돈을 들여오는 거죠. 개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국내랑 외국이랑 좀 다르잖아요. 국내가 아무래도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이제 환치기 조직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금을 비트코인에 넣어서 이제 국내에서 다시 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로 부동산 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뭐 이런 환치기 수법 통해서 자금을 뭐 송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25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하면 이제 과태료만 부과가 돼요. 이 환치기에서 25억 초과하는 경우면 이건 내국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적발이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뭐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들여온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잡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래소 통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도 자금 출처를 부동산 취득할 때 써야 되지 않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셔야 돼요. 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국내 내국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다만 내국인은 이제 자료가 다 남아 있으니까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빙 자료를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실상은 굉장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국의 모 씨가 사돈의 8천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뭐 중국 정부나 뭐 다른 나라 정부의 자료를 요청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게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렵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자료를 다 일괄 달라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 부동산 취득 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국내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소위 튈 경우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게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외로 막 도주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으면 결국에 소송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부터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뭐 신분증 같은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부동산 등기부 보시면은 주소도 다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맞는지 이제 한번 보시고 뭐 깡통 전세는 아닌지 시세보다 전세가가 너무 높으면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때도 뭐 경매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돈을 다 변제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느냐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내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보증금 갖고 튀면 못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원 통해서 뭐 그 사람의 주소지에 송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절차는 다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깡통 전세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경매 넘어가고 팔면 되긴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 진행하고 끝나가지고 경매까지 막 넘어가고 하면 1년 반, 2년 그냥 지나가요. 이것도 뭐 빌라 같은 건 사실 경매가 잘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다음 질문. 자, 한 국회의원이 최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걸 통해서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라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이제 상호주의는 이게 국제법상의 원칙이에요. 단어에서 좀 의미를 추측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과 내국인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외국인한테만 좀 불리한 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이제 그 외국과 체결한 뭐 조약 같은 것들이 이제 공포가 되면 국내법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이제 부동산 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이 상호주의 원칙이 명시가 또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어쨌든 간에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국내인과 외국인이 대출 규제나 뭐 여러 가지 규제 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이 좀 손해를 본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을 하자는 건데 그 안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 토지 같은 것들을 매입을 하면 그러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사더라도 허가 안 받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아니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취득을 제한하는 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보면 상호주의 원칙에 다 위반이 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걸 굉장히 높게 한다거나 뭐 허가를 받도록 한다거나 뭐 투기세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외국인한테 세금을 물린다거나 더 특별히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땅도 부동산도 국내 자산이다 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게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다 있었는데 이제 IMF 겪으면서 개방이 된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탄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외국인은 많죠. 과세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정보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과세 당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가라는 약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좀 봐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규제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 투기가 좀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 찍은 것도 외국인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방을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혼란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외국인이.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또 이제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들은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여론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 김여린 변호사와 함께 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왜 쉽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경신련이 또 크게 터트리기 쓴 게 있는데 그 SH공사의 매입주택 관련해가지고 매입 임대주택 왜 하냐 이건 결과적으로 세금 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